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중년 남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죠. 단순히 노화의 증상으로 여기고 방치했다가는 신장 기능의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년 남성의 고민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천진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년 남성을 위협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우선 어떤 질환인가요? 정상 전립선의 모양이 좌측에 있는 모양입니다. 방광하고 전립선하고 균형 있게 방광에 있는 그 근육이나 그런 것들은 아주 잘 이쁘게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전립선도 그 밑에 전립선은 한 밤톨만한 정도의 그러네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요도가 잘 이렇게 위아래로 관략근이 있으니까 좀 가운데는 넓혀져 있고 위아래는 이렇게 짤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정상적인 전립선의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비대가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전립선 비대 조직입니다. 그것이 물론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서 전립선 요도를 압박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 부분이 심해져서 방광 쪽으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그래요? 부분이 보이죠? 네. 더 치솟아 올라가서 방광을 더 차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의 모양을 보면은 정상적인 좌측의 모양보다 우측의 방광 모양 보면은 전체적인 방광 근육도 두꺼워지고 예. 그 안에 있는 쭈글쭈글한 그런 이거 육지 현상이라는데 근육이 이렇게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돼요. 근데 이제 방광이라는 것은 소변이 들어갔을 때 잘 늘어나고 네. 잘 수축하고 그런 신축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좁은 데를 소변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게 힘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방광 자체가 경화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방광 기능이 떨어져요. 더 심해지면 위에 있는 신장 기능이 또 그래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방광 기능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신장 기능이 또 저하될 수 있는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배뇨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병원에 소변이 막혀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요. 예. 준비된 사례를 보면서 알아볼까요? 51세인데 이제 2년 전부터 빈뇨 증상, 약 3개월 전부터 소변이 막히는 증상이었는데 네.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증상이 이제 생긴 어머나. 거예요. 예. 이 보시면 초음파 사진에 보면은 방광 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보이실 텐데, 네. 요 부분이 이제 방광 쪽으로 치받쳐서 이 요도 부분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전립선에 비대가 되면은 전립선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데 이분은 네.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 방광으로 먼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랬군요. 굉장히 소변을 못 보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51세. 그러면 전립선 많진 않아요? 비대증이 사실 예. 호발될 수 있는 연령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 혹을 요 튀어나와 있는 네. 요 아데노마라 그러거든요. 네. 전립선 종을 제거해 주는 거가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내시경으로 해서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로 해서 요거를 제거를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방광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했던 이 조직이 이제 없어져서 이제 바로 전립선 요도가 확보가 돼서 네. 소변을 잘 보셨던 좀 흔치 않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살펴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립선 비대증은 배뇨장애, 잔뇨나 빈뇨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나는 전립선 비대증이구나 네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에 7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잔뇨, 네.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끊어지는 현상, 예. 그다음에 이제 소변에 힘을 주는 현상들, 그다음에 소변 보실 때 가늘게 나오는 그런 증상들, 네.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들, 뭐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밤에 소변을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소변을 보시는 증상들. 아,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예. 네. 보통 주무시게 되면은 소변을 보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보통 10시에 주무시면은 6시에 깨는 동안에 예. 소변을 보지 않고 이제 푹 주무셔야 되는 건데 네. 한 번 내지 두 번 소변을 본다는 것은 조금 수면에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야간유라 그러거든요. 네.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한 증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급박지 증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요급박지 증상이 또 어떤 증상이냐면은 소변의 요의를 느꼈을 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소변이 매려온 증상이 바로 생기고 바로 해결을 못 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실려하는 그런 증상들. 네. 그것도 심해지면 요실금 증상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네. 상황들, 요급박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소변이 요의를 느끼면 급해지는 증상들. 그런 일련의 이제 7가지 증상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원장님 병원 가는 거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병원 가면은 어떤 검사를 받게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전립선에 대한 검사는 이제 소변 검사를 이제 하고 네. 소변에 대한 이제 속도 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에 대한 그 속도를 보시면 기본 그 평균치가 있거든요. 그거 이하로 보게 되면 뭔가 막혀 있는 증상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잔뇨량,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 검사를 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직장 수지 검사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전립선을 만져볼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이제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의 뒷면을 만져볼 수가 있어요. 네. 여자분들 뭐 내진하는 것처럼 남자분들은 이제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의 뒷면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져보면은 그게 이제 말랑말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크기를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립선 이제에 대한 크기나 그런 딱딱한 거나 이제 말랑말랑한 정도를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네.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전립선 크기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고 해서 PSA라는 검사를 하거든요. 네. 혹시나 전립선 비대증의 별개의 질환이지만 전립선 암이 이제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피 검사를 해서 저 전립선의 암이 같이 동반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확인하는 또 검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 영상을 보면서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네. 우리가 초음파에 대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약간 좀 어두운 곳에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좌측에 보면 전립선 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초음파 검사는 이제 직장을 통해서 탐침봉이 들어가서 저렇게 우측 좌측으로 해서 전립선 크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크기가 이분은 대략적으로 지금 좀 컸던 환자분 것으로 생각되는데 네. 저렇게 전립선 위에 방광도 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전립선 초음파를 해서 네. 전립선 비대에 대한 거를 수치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립선 정상인 경우에는 20cc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치로 뭐 30, 40, 50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고 전립선 비대된 조직 그 전립선 종을 정확하게 또 확인을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전립선 압박에 의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수술할 때 어느 부분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목적치를 우리가 알고 그런 어떤 수술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전립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거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원장님께서 그 홀랩 수술이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환자분은 저렇게 누워 계시고 우리가 내시경으로 요도에 들어갑니다. 네. 어디를 절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요도를 들어가서 이제 그 내시경 위에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가운데 갈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도식도인데 저건 전립선 비대증이 커져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동그랗게 밤색처럼 보이는 부분이 전립선 조직이에요. 그 조직을 이렇게 박리를 내서 네. 방광으로 넣어요. 그래서 방광으로 빼내고 그다음에 빼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렇게 원상복귀가 돼요. 네. 그래서
좁아져 있는 전립선 조직이 이렇게 넓게 돼서 소변을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을 통해서 내시경 앞에는 이제 레이저에 대한 그 조사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전립선 조직을 예. 떼어서 방광으로 넣고 그래서 저 방광 조직을 이렇게 잘게 썰어서 안쪽으로 이제 빼는 저기 이제 빼내는 예. 조작을 지금 보여 저렇게 이렇게 지금 쭉쭉쭉 뭐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나오고 나온 있어요. 부분이 저렇게 어머. 나오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립선 종하고 전립선 조직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 하얗게 보여 있는 좌측에 하얗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전립선 종입니다. 그 부분을 레이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박리가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귤 껍질 벗기듯이 안에 껍데기 말고 귤 껍질 안에 알맹이가 이제 나쁜 거죠. 반대로 그 부분을 이제 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밑에 이렇게 박리를 해서 방광으로 넣습니다. 네. 방광으로 넣은 거를 빼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른 또 이렇게 음압을 걸어서 그거를 잘게 썰어서 바깥으로 이제 배출해주는 그런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전립선 종을 완전하게 제거를 해주는 거고 혹시 이걸 그림을 보고 야 이거 전립선을 다 떼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네. 저 그림에 좀 바깥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전립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성기능에도 영향을 네. 또 하고 정액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다음에 음경으로 가는 혈관 이런 것들이 다 전립선을 뒤쪽으로 통해서 가거든요. 그 부분들은 다 보존하고 정말 전립선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의 원활한 바깥으로의 배출을 영향이 미치는 나쁜 전립선 종만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정말 스마트해요. 스마트한 그런 홀랩 수술이죠. 예. 자, 이번에는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셨던 환자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63세 남자분이었던 환자인데 네. 이분은 이제 63세 되셨으니까 전립선 비대증 약을 아마 수년간 드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효과가 별로 없었던 환자예요. 그리고 이제 배뇨 시간이 너무 길어서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뭐 1분, 2분을 끙끙거리면서 이제 아이고. 소변을 보시니까 네.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네. 초음파 검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이 이렇게 보면은 전립선이 원래 이렇게 옆으로 이제 이렇게 뭐 그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맞아요. 뻥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전립선 조직이에요. 이게 이제 전립선 요도를 압박하는 그런 전립선 종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홀랩 레이저, 홀륨 레이저 홀랩을 예. 수술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고 처음에 수술하자마자의 모습입니다. 네. 요 알맹이가 싹 빠져 있는 현상이거든요. 예. 이런 모습이거든요.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은 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립선 종이 제거가 된 이후에 저렇게 넓게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몸은 복원력이 있어요. 다시 이렇게 싹 정상적인 전립선 요도로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광에 있는 소변이 요 복원된 전립선 요도로 통해서 소변이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위아래로 관략근은 다 확보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소변을 보는 아주 좋은 케이스였던 환자입니다. 네. 자,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살펴봤고요. 치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은 저렇게 누워서 양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그런 자세고 제가 네. 이제 요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앉아서 요도로 통해서 전립선 요도의 전립선 종을 이제 보면서 저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전립선 종의 부분입니다. 네. 도식도는 전립선이 커져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 밤색이 전립선 종이에요. 우리가 네. 제거해야 될 전립선 조직입니다. 그걸 레이저로 박리를 해서 방광으로 넣었습니다. 네. 그런 넣은 조직에 저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넓게 넓혀져 있지만은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전립선 요도로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예.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도식도로 어떻게 수술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는 보통 오른쪽 왼쪽 전립선에 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얗게 된 부분인데 그 전립선의 레이저를 이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박리를 해서 방광으로 넣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음압을 통해서 잘게 부숴서 바깥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네. 보통 그래서- 수술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큰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경우 있고요. 아, 네. 오전에 보통 수술하고 나서 오후에 퇴원이세요. 근데 보통 소변줄을 하루 정도나 이틀 끼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그러면은 해결해야 소변- 돼요? 그렇죠. 소변줄이 이제 껴서 유린백, 우리 이 백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소변이 나오고.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병원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근처 병원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가능하면은 시술한 병원에서 빼는 게 좋으니까 오시면 좋고요. 그래서 네. 보통 수술한 다음에 한 2, 3일 정도면은 이제 거의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홀랩 수술 시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는데 수술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네. 좀 심한 경우에는 1시간 반이 네, 걸리고. 크기에 비례합니다. 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예. 많고 빼내야 되는 시간이 이 그러네요.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치가 있어요. 예. 보통 한 10g에서 20g이면은 한 30분에서 40분. 아, 예를 들어서 뭐 40이다. 그럼 1시간 정도. 그러면 100이 넘다. 그럼 오늘 이제 환자분한테도 이제 말씀,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도 라고 힘드시겠어요? 저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를 아침에 좀 일찍 잡아서 여유 있게 하죠. 네. 그래서 미리 그거를 아까 처음에 제가 초음파 검사로 네, 크기를 네. 제가 잰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예측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또 연세가 또 많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마취의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수술할 거를 마취를 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계 거기에 맞춰서 아, 맞춤으로 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지 몸에 무리 없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마취도 거의 딱 그 수술 끝나고 나서 마취가 딱 풀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취의 강도도 다 미리 우리가 환자의 그 어르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 정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로 이제 복귀하는 건요 딱히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술한 부위가 아무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술이니까. 소변을 완벽하게 좀 자유롭게 보는 건 한 달 정도. 정말 이제 수술한 거에 대한 그런 흔적이 없어지는 경우는 2달에서 석 달 정도. 조금 불편해요. 아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 그렇죠. 내시경으로 수술했다 그래도 그 안쪽 부분에는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시간이 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한 석 달 정도면은 회복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73세세요. 네. 그래서 전립선이 정말 컸던 116. 어우. 116이었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네. 전립선 종이 좀 틀렸던 좀 좌우가 좀 균형이 없이 이 우측으로 좀 많이 컸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7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이제 한번 수술을 했던 환자예요. 네, 아마 해서 한 7년 정도 잘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계셨다가 다시 또 이제 또 증상이 또 재발이 돼서 네. 이렇게 다시 왔던 환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보니 전립선 크기가 116, 엄청나게 정상이 20이니까 아니, 수술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하여튼 수술을 조금 좀 하여튼 어떤 수술을 했는지는 정확히 이분이 말씀 못 하시지만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한 116 정도. 예, 알겠습니다. 20이니까 한 6배 정도 커졌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수술을 또 했습니다. 예.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전립선 종 이렇게 동그랗게 있던 그런 전립선 요도를 압박하고 있는 부분을 전립선에 그 내시경으로 해서 홀랩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예. 완전히 방리를 해서 이제 제거를 했던 환자예요. 그래서 지금 막 수술하고 나서의 모습은 이렇게 뻥 이렇게 넓혀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한 달, 2달, 석 달간에 걸쳐서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요도를 이제 확보를 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이 그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잘 나오는 그런 아주 또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고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이 전립선 비대증이 서구화된 식습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날씨의 영향도 받나요? 네. 요즘 날씨 이제 추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비뇨기과 의사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바빠지는 때가 늦가을하고 겨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에는 환자가 좀 많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원인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땀이 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수분이 땀으로 배출되는 게 나가고, 아. 그러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이 움츠러지거든요. 네. 수분이 온전히 방광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춥게 되면은 이게
수축이 옵니다, 몸에. 특히 골반각 내에 있는 조직들이 수축이 오거든요. 춥잖아요. 그래서 소변이 좀 자주 이런 증상들이 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추운 나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좀 많아요. 따뜻한 뭐 나라 있는 데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배뇨곤란에 대한 그런 위병이 좀 적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날씨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날씨가 추워질 때 그런 배뇨곤란이 왔을 때 해결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네. 찬물 먹는 것보단 더운 물 먹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은 좀 완화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심해지면은 정밀 검사를 받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그럼 또 다른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했던 환자분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좀 제가 68세 남자분인데 야간요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 이제 평상시에 있었던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요즘 날씨처럼 또 환절기 때 이제 몸살 기운이 있으셔서 네. 감기약을 딱 드셨어요. 예. 그 다음 날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서 아이고. 응급실을 통해서 네. 소변이 급성요폐라 그러는데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소변을 정말 못 봐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소변줄을 껴야 되는 환자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케이스였던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이제 몸살 기운이 있다 그래서 감기약 드시는 경우가 보통 감기약에는 비강을 확장시켜주는 그 효과의 약이 전립선은 이렇게 수축하는 약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전립선 어르신들 저 감기약 드셨을 때에 코 막히는 증상 있었을 때 코를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그런 약들이 반대로 전립선을 압박하거든요. 그렇군요. 소변이 꽉 막혀요. 네. 그래서 이제 감기약 쓸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감기약 드실 때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감기약 드실 때 네. 그 내과 선생님한테 꼭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니 그런 거 비강 확장하는 그런 약은 조금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꼭 알고 가셔야겠어요. 예. 네. 그래서 대부분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전립선이 좀 컸던 환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좀 네.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또 이분도 하게 돼서 이렇게 전립선 조직이 이제 다 없어지고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넓혀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좁아지면서 정상적인 전립선 요도로 확보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치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할 때에 환자는 저렇게 누워서 이렇게 편안히 누워 계셔요. 보통 이제 하고 내시경을 이제 넣어서 네.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박리가 되고요. 이제 밤색으로 보여 있는 부분이 전립선 종입니다.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을 박리를 해서 이제 통째로 방광으로 넣고 넣어져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다 제거를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저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도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조직을 저렇게 완벽하게 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혈이 되기 때문에 피가 별로 나지가 않고. 신기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 한 조각씩 보통 뛰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방광으로 넣어서 우리가 그 조직들을 이제 잘게 부숴서 음압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이게 모살레이션이라는 그런 방법인데 예.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계속 그 음압이 걸려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 이제 저렇게 잘게 아마 처음 모양은 굉장히 덩어리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제거해 주는 부분들은 저렇게 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저 조직들은 또 우리가 조직 검사를 또 보내서 혹시 숨어져 있는 우리가 전립선 암이 있나 없나도 또 확인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찬진 원장과 함께 중년 남성의 고민,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